새로 알아가는 건 쉬워요. 그런데 모르는 걸 대체 어디까지 모르는지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그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몰랐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몰라서 알았다. 퇴사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몇 가지. 허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만 언니입니다. 나야나입니다. 호수입니다. 전공 얘기하기로 해요. 전공? 아니 뭐냐면 무엇을 맡고 있다. 아, 몰라서 알았다에서 예능을 맡고 있는 3만 언니입니다. 우리 예능 맡으신 분이 약간 아프신 것 같아요. 예능은 아파도 비와도 하는 게 예능이에요. 갑자기 왜 저렇게 프로 정신으로 무장을 하게 되셨는지. 다음 호수님. 전 뭐 맡고 있죠? 비주얼이라고 하시죠. 그래. 그래요. 아무 전 비주얼을 맡고 오디오 있습니다. 방송이니까. 오디오 방송이니까 비주얼 해버려. 비주얼을 맡고 있어요. 네. 나야다님은 그나마 따뜻한 거 맡고 있잖아. 그렇게 하시죠. 따뜻함을 맡고 있습니다. 이공계를 나온 따뜻한 남자. 그렇죠. 네. 이과는 사랑이죠. 이과는 사랑이다를 보여주고 있는 나야나님. 오늘 주제 뭐라고요? 오늘은 얼마 전 퇴사하신 3만 언니 헌정방송? 헌정방송 살면서 퇴사를 처음 해보신 퇴사 어린이에게 알려주는 퇴사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몇 가지. 굉장히 안타까워하더라고요. 나의 퇴사를 보면서. 네. 저렇게 무지렁이처럼 퇴사할 수 있을까. 준비되지 않은 퇴사의 위험성. 퇴사는 아래. 처음이니까. 퇴사. 20년 다니셨다고 했죠? 네. 네. 어떠세요? 대단해요. 백수로 며칠 살아보니까. 아플만 할 것 같지 않아? 20년 때 퇴사를. 일을 안 해서 아픈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생활의 루틴이 일단 깨졌고. 그게 제일 크더라고요. 그거 참 크고. 그리고 점심 무엇? 점심 진짜 무엇? 아, 점심밥 미치겠죠. 매일매일 메뉴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 엄청 힘들어요. 일주일이 우습게 생각했는데. 일주일이 밥을 7번이나 챙겨 먹어야 된다는 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그러니까 점심 무엇? 이 생각이 1번이던데 진짜. 밥을 주지 않아. 그리고 뭐 약간 어떤 비유를 했냐면 동물원에서 오래 날다가 방사된 느낌이야. 그래서 지금 자연계에 적응이 안 돼. 그래갖고 지금 온갖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지금 적응 기간을 두고 방사를 하는 게 맞는데 에잇하고 나온 거예요? 에잇하고 내가 네. 사육사가 말리는데도 그냥 나와버려가지고 지금 끙끙 앓고 있습니다. 그럼요. 미생의 대사 있잖아요. 회사가 전쟁터라고 밖은 지옥이야. 아무튼 오늘은 퇴사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뭐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을 기준으로 한 거라서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뭐 다녔던 회사가 다 다를 수도 있고 상황이 다 다르니까 뭐 정확하게 어떻게 이게 맞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조금 먼저 겪어본 퇴사를 결심하고 있던 나야나에게 몇 년 전으로 돌아가서 몇 가지만 더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싶었던 부분을 정도를 정리해봤어요. 그래서 뭐 제 이전 방송 들으셨으면 알겠지만 그 에피소드 2에 있거든요. 제가 게임 회사에서 보안 업무를 한 4년 정도 하고 30대 초반에 퇴사를 하고 3개월 정도 여행을 다녀왔고요. 총 백수 기간은 9개월이었더라고요. 되게 길게 느껴졌는데 생각보다 오래 못했어요. 못했던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였고요. 다 돈 때문이야. 맞아요. 전세값 때문에 못했어요. 네, 나중에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저는 그때 퇴사를 결심하게 됐던 가장 자신감 있던 계기가 대출 상환이 끝났어요. 그러면서 빚이 제로가 된 거예요. 빚이 제로니까 그냥 좀 더 편하게. 네, 딴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이래서 한데. 이래서 빚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사람이. 돼. 빚이 있어야지 생활을 있어야 해요. 돼. 그러면서 해도 되겠다 하고 나름의 계획을 짜고 했는데 그 계획이 틀어진 거죠. 백수 한 6개월 만에. 주인이 되게 죄송하지만 한 1,000만 원만 올려달라. 어머머머머머. 전세값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부랴부랴 그때부터 이력서를 쓰기 시작했죠. 1,000만 원을 대출해줄 때도 없구나, 백수에게는. 백수가 딱 되잖아요. 모든 재무적인 부분에서 되게 무능력자가 돼요. 은행을 가봤자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은행조차 찾아갈 생각도 못해요. 사실 대법을 쓰지 않는 이상 거의 불가능하죠. 마이너스 대출 막 이런. 마통도 미리 만들어 놨어야 돼요. 마통이 안 만들어지죠. 근데 해고가 되면은 마이너스 통장도 갚으라고 한다며. 그런 것도 있고 이율이 엄청 상승하겠죠. 은행 입장에서는 얘가 수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이 얼마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고정적인 수입이 얼마큼 있느냐가 은행 입장에서 뭐 당연한 거니까. 은행 나쁘다. 사람을 돈으로 평가하다니. 돈 넣고 돈 먹는 곳이잖아요. 알겠어요. 자선사업가가 아닙니다. 알겠어요. 네, 어쨌든 오늘은 총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어요. 경제적인 부분, 관계와 사회 속의 뭐 자아, 그리고 이후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정도로 했는데요. 어떤 거 먼저 해볼까요?
경제적인 부분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백수가 되면은 수입이 없어져요. 특별히 부모님이 건물주시거나 그 주식이나 코인으로 크게 성공을 이루신 분이 아니라면 보통의 보통의 사람이라면 수입이 빵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계속 직장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감이 없을 수도 있어요. 흔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차피 내 월급 들어오면 은행에서 다 퍼가고 대출금 맞아. 나가고 카드값 나가고 빵원인데 맞아. 뭔 상관이야 라고 되게 쉽게 생각하시는데요. 어쨌든 내가 쓴 돈을 다음 달에도 들어오기 때문에 은행이 퍼가는 거잖아요. 근데 월급이 안 들어오면 그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되게 어렵고요. 좀 계산 좀 해야 돼요. 얼마나 쓰고 막 하는지. 되게 소소하게 계산을 좀 해봐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놨다고 해도 월급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이게 잔고가 계속 깎이는 것만 보게 돼요. 그래서 조금이지만 늘었다가 줄었다가 늘었다가 줄었다가를 봐왔잖아요. 근데 계속 줄어요. 그게 생각보다 무서워요. 이게 단위가 앞자리가 하나씩 바뀔 때마다 이게 공포감이 엄습해요. 얼마까지 낮아져 봤어요? 저요? 네. 저는 생각보다 많은 돈을 갖고 있었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1년치 정도의 생활비를 가지고 있었는데 제일 많이 낮아져 본 거는 몇백만 단위였죠? 저는 이제 다 쓰기 나는 뭐 몇천 원 이럴 줄 알았는데. 그러진 않아요. 그 정도 단위 되면 삶이 되게 각박해집니다. 학생 때. 학생 때나 가는 거고 지금은 안 돼요. 나도 안 됐으면 좋겠다. 정말 대책 없이 퇴사하셨군요. 그리고 이게 좀 슬픈 게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 뭐 200만 원을 벌고 있었다. 그러면 내가 회사를 안 다니고 뭐 그럼 돈 쓸 일이 뭐가 있어? 교통비도 안 들 거고 밥값도 안 들 거고 뭐 커피값도 안 들 거고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몇 년 동안 해왔던 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되게 쉽게 생각해요. 뭐 밥은 원래 8,000원? 이렇게 생각하는데 난 수입이 빵원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별거 아닌 거부터 뭐 택시를 한번 탄다거나 그런 부분들, 술값을 내가 한번 계산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다 줄여야 되는데 그게 처음엔 안 돼요. 원래 쓰던 대로 쓰는 거예요? 원래 쓰던 대로 써요. 그리고 시간 많아지니까 더 많이 쓸 것 같아. 나한테 나대지 말라고 했던 게. 지난번에 백수 맞아, 저번에. 바로 밥값을 관성대로 계산해 주시겠다고.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백수는 나대는 거 아니라고. 나한테 백수는 그런 경험에서 우러나온 거구나. 맞아요. 백수도 얻어먹을 수 있는 그 한계 기간이 있어요. 한 한 3개월쯤 넘어가면 사람들이 내가 백수란 걸 잊어요. 그러니까 백수라는 네. 것이 좀 홍보가 제대로 됐을 때 한껏 얻어먹어라. 그럼요. 초반에 한껏. 한 3개월은 뜯어 먹어도 돼요. 부담 없이 먹어도 돼요. 사람들이 계산을 안 해도 용서해줘요. 백수니까? 백수니까. 아니, 나는 생각이 달랐어. 3개월까지는 여유가 있으니까 네. 괜찮겠지라고 했는데 여유가 점점 의외네. 없어질 거니까. 3개월 이후에도 나의 수입은 빵원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으로 얼만큼 살아갈지에 대한 계획이 좀 있긴 해야 되겠죠? 그리고 고정적인 수입뿐만 아니라 두 가지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단순히 월급만이고 회사에서 주는 소소한 복지들이 많아요. 그래, 많더라.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살에 들릴 뻔했어. 꽤 큰 회사 다니셨으니까 복지 네. 포인트나 뭐 밥도 준다고 사실 밥 안 주는 회사도 있잖아요. 네. 밥을 주는 회사를 삼시세끼 다 다니셨으니까. 줬어. 아, 진짜요? 크다. 그러면은 밥값만 해도 엄청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딱 퇴사하고 밥 무엇? 뭐지? 살을 8kg를 샀어. 금방 먹어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4kg를 또 되게 오래 김밥이나 싸야 한 번씩. 네. 곳간에서 인신 난다는 말을 너무 실감했어. 벌써요? 아니 그러니까 쌀이 없으니까 쌀부터 사야 되잖아. 김밥을 싸려면 내가 김밥 싸갈게 그랬는데 옛날에는 쌀이라는 건 늘 있었으니까 그리고 밥을 잘 안 해 먹으니까 쌀 하나 사도 되는데 이렇게 김밥을 싸다가는 곧 망하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 어떡하지? 이제 한 달 정도 되신 것 같은데? 되게 짜잘짜잘하게는 문구류 하나, 볼펜 하나. 맞아. 이거 되게 살려고 그러면 정말 돈 아까워요. 나 그냥. 충격지 지금. 네. 은근히 특히 비싸. A4지가 그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그래 나도 봤어. 11,000원이더라. 네, 한 이게- 묶음에. 그리고 이게 박스로 크게, 회사는 벌크로 크게 사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개당 단가가 엄청 낮는데, 저희는 뭐 깨케봐야 이게 500장 건, 묶음 이런 거 그치. 사잖아요. 비싸요, 그래 생각보다. 그게 11,000원이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보다 작은 단위는 더 비싸져요, 단가가. 그래서 그냥 좀 많이 쓰겠거니 하고 크게 사는 데 쓸 일이 없죠. 나 전에 그만두기 전에 총무일 했었거든요. 그냥 복사지 그냥 막 막 썼어요? 흔했지. 볼펜도 다 스테들러 같은 거, 지우개도 그래. 이런 거 쓰다가 그거 다 사려고 하면 엄청 그래 비싸요. 비싸더라. 되게 애사심 생겨요. 그리고 그런 복지 카드라든지 뭐 이건 회사마다 다 다른 거라서
어떤 거 부분을 말할 수는 없지만 제 경험상 그 전에 회사는 매년 건강검진을 해줬어요. 우리도. 이거 되게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이게 매년 해오다가 흐름이 딱 끊기고 맨날 백수기간 이게 술 술을 마시고. 많이 먹다 보니까 내가 정말 괜찮을까? 그래서 건강검진 비용을 알아봤는데 엄청 비싼 거예요. 회사는 단체로 이걸 하니까 몇천 명 단위로서 뭐 시간도 빼주잖아요. 할인율이 아도 엄청 들어요. 아도 친다고 해 전문 용어로 우리 업계에서 물량으로 승부하면 아도 쳐서 싸게 한다. 네. 싸게 낸다. 건강검진도 그렇게 병원하고 아도를 치는구나. 네, 왜냐면은 임직원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어마어마하지. 규모가 되니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그룹사나 큰 회사에서는 임직원이 몇천 명 다니니까 개당 단가가 확 떨어져요. 거의 개인으로 하면 거의 2배 정도 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검진 항목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 다르더라고요. 그것도 몰랐죠. 해주니까 전혀 몰랐죠. 내가 매년 7월에 했거든. 네. 매년 7월에 생일 부분에서 하기로 해서 안 그러면 까먹을 것 같아서 그거를 그냥 관습에 의해서 해왔는데 한 달만 더 참을걸. 그러니까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 건강검진. 한 달만 있다 나오지. 정밀검진으로 싹 해주는데 한 달만 다 참고 하고 나올 나오시- 걸. 이래서 막 퇴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욱해도 따져보고 근데 건강검진 하고 나오시지 그랬어요. 하고 그렇게 나오려고. 생각 났겠어요. 아, 그래. 그럼 그런 거 생각 안 그런 나요. 거 생각할 사람이면은 여러분, 이렇게 욱하면서 던진 사표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통쾌한데요. 그리고 막 좋아 그때는. 얼마 가지 않아 현타 건다는 거. 그리고 전 제일 힘들었던 게 왜 이렇게 프린터 할 데가 없어요? 나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어. 어디 가서 해야 돼, 프린터? 나 당장 해야 되는데. PC방. 아 진짜 PC방 가면 해줘? PC방 가면 한 장에 거의 비싸요. 500원 정도예요. 엄청 비싸요. 그리고 요즘에 프린터 없는 데가 너무 많고요. 프린터 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안 돼, 안 돼, 생각해? 안 돼. 아유, 백수는 나대면 안 된다 무슨 그랬잖아요. 나도 안 돼. 아 근데 프린터가 진짜 많이 싸지긴 뺏으라 그래. 했어요. 통장 뺏으라 그랬잖아. 근데 진짜 많이 싸지긴 했어요. 아니, 그래서 선생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프린터를 사는 게 어떻겠어요? 하지 마세요. 알파 알겠어요. 문고에 가세요. 발품 팔아요. 알겠어요. 발품 팔아야죠. 프린터를 사면 그 소모품비도 생각보다 많이 나가고요. 잉크, 무한 잉크 있더라고, 요새. 무한잉크도 무한히 잉크를 채울 수 있다는 거지 무한히 잉크를 주는 게 아니에요. 아니, 난 주는 줄 알았지, 또.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저희 집 근처에 동사무소가 있었거든요. 아, 진짜 프린터 딱 2장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래. 가서 되게 애초로 눈빛을 날렸어요. 선생님 죄송한데 2장만 뽑으면 안 돼요? 라고 하니까 해줘요. 근데 계속 찾아가니까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이게 민원인이니까 그러니까 그 동사무소 그 일반 그 등본 떼는 창구 같은 데 말고 그냥 2층에 도서관 같은 게 있었거든요. 거기 이제 공무원분한테 얘기하니까 해주시긴 하는데 반갑진 않지. 자주 가니까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민원 뭐 건수로 처리되는 것도 아니고 네. 안 해줘도 돼. 그래가지고 그것도 눈치 보여가지고 결국에는 그 당시 여자친구 현 와이프에게 시켰어. 시키면은 딜리버리. 그쵸 한 이틀 있다 프린터 와요. 나도 지금 종종 이용하는 게 만나야 될 사람한테 뭐 뭘 좀. 보내나. 네. 근데 그게 조금 나는 그런 게 원고 이런 거란 말이야. 그래서 막 네. 형편없는 것들을 먼저 보내기가 조금 그래서 네. 하하 참. 그 별거 아닌 게 되게 현타가 오는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런 거랑 전 진짜 이것도 컸어요. 커피. 맞아. 전 맨날 커피 먹어야 되거든요. 네. 나도. 저희는 정말 재수가 좋게 회사에 커피가 1,000원에 팔았어요. 우리는 머신이 있었어요. 에스프레소 아, 머신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맛없다며 안 먹었지만 지금은 왜 이렇게 그리워? 그립지? 카누를 타먹고 있으려니까. 카누는 사랑입니다만 커피를 지금 내려먹고 있긴 한데 아직 맥심까지는 안 가셨군요. 맥심 좋아하긴 한데 만약에 가난해서 맥심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 슬플 것 같아. 스타벅스를 갈 수 있지만 달달한 맥심 한 잔 먹자였는데 커피는 너무 마시고 싶은데 또 가난해서 맥심을 타 먹어야 된다 그러면 진짜 엉엉 눈물이 날 것 같아. 저는 그때 살았던 동네가 근처에 커피숍이 되게 괜찮은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커피를 사서 거기에서 뭐 뭔가 책을 본다든지 뭔가를 하고 장소를 쓰면은 아깝지 않을 정도의 퀄리티의 장소였는데 그걸 그냥 테이크아웃으로 집에 있다가 그냥 커피는 한 잔 먹어야지 해서 사오기에는 3,500원, 4,000원이 이게 한 번 정도면 모르겠는데 주말에 한 번 사 먹을 땐 괜찮은데 이걸 매일 사 먹으려니까 부담이죠. 꽤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카누를 먹게 됐는데 이게 또 현타가 오는 게 전 또 여름에 현타가 왔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카누에 아이스 타면 되잖아. 얼음을 내가 맨날 얼려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얼려 얼음을 먹는 얼음은 또 맛없어. 그런 것도 있고 까먹었을 때 얼음이 없어? 얼음이 없어. 근데 7월에
딸을 얼음도 먹어야 사야 돼. 되는데. 얼음 사야 돼. 그 금방 떨어져요, 생각보다. 맞아. 한 이틀이면 또 조그만 것도 다 떨어져. 돈이니까 사기 시작하면. 약간 신세 한탄하고 있는 것 야, 같아. 내가 이번에 느끼는 게 자본주의 사회가 철저하게 가격이 매겨져 있다는 걸 느꼈어. 나는 더 이상 마켓컬리에서 새벽 배송을 시키면 안 되는 사람이야. 왜요? 시간이 많은데. 굳이. 그래서 아. 내가 빵이 다음날 먹고 싶으면 전에는 마켓컬리에서 시켜서 당당하게. 그게. 왜냐면 난 바쁘니까. 아. 라는 생각에. 출근해야 되니까. 출근을 해야 되고 늦게 퇴근하고 빵집을 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음. 마켓컬리에서 나의 구매 기준은 배송비가 넘느냐 안 넘느냐. 그러니까 무슨 마트에서 뭘 시켜도 물을 더 채워서라도 배송비를 안 내야지라는 거였지 이것이 필요한가 아닌가가 아니었어. 그러니까 동물원에서 좀 쾌적하게 살았다니까 내가. 20년 만에 경제관념이 생기기 20년 시작하셨네요. 만에 근데 이제 발품 팔아야죠. 뭐 그럼 그래서 내가 파워히통 아저씨랑 친해졌어. 그래서 자주 오시네요. 네. 그래서 계속 복지 얘기했는데 혹시 그 전 회사 다 그만두셨잖아요. 네. 제일 아쉬운 복지가 뭐예요? 뭐였어요? 전 아까 나는 건강검진 얘기했고. 건강검진도 그렇지만 마트 일단 마트요? 마트가 임직원 할인이 돼요. 와, 그건 크다. 되게 커. 진짜 크네요. 진짜 커. 그래서 뭐 7% 할인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현금빵 복지 포인트. 현금빵이 뭐야? 그냥 거의 마일리지 포인트가 뭐 얼마 정도 한 200만 원 정도 됐는데 그냥 쓸 수 있는 거예요. 다. 자유롭게. 그래서 좀 내 월급으로 사기 아깝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좀 가전제품이나 네, 그런 것들 사거나 아. 피규어 어. 뭐 그냥 게임 이런 거 충전할 때도 썼고 그다음에 동생들이 대학생이거든요. 동생들 책도 사줘요 그걸로. 좋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사실 그게 다 연봉에 포함이 되는 건데 그거 맞아. 현금처럼 쓰는 거라서 아무튼 그게 없어지니 좀 쓸데없는 그래. 소비를 하기가 좀 주저되더라고요. 휴양지? 가진 않았지만 콘도 사실 거의 당첨도 안 되고 가. 안 가는데 근데 없으니까 괜히 괜히 당첨될 것 같고. 나 그리고 핸드폰. 통신요금 통신요금 있었어요? 있는 회사는 그것도 왜냐면은, 클 거예요. 요즘 엄청 우리가 비싸잖아요. 그 유선 전화가 없어요. 그리고 아. 대신에 이제 랩탑으로 연결해서 받아 쓰는 전화가 있어.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통신비 지원을 옴니아 2인가? 전지전능. 어머. 대단한 걸 회사에서 선물해 주시더니 이제 이렇게 하면 회사 밝혀지는 거 아니야? 옴니아 2 거의 없거든. S전자. 그렇죠. 이제 S전자는 아닙니다. 근데 하여튼 그게 나오고 그래서 그때 아이폰 다 3G 갖고 다닐 때 우리는 옴니아를 갖고 다녔어야 했단 말이야. 되게 슬펐어. 근데 그러고 나서는 휴대폰 이제 그 데이터라든지 이런 게 지원이 됐어요. 네. 하도 불만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그러고 나서 쭉 휴대폰이 지원이 됐어. 그래서 LTE 무제한이 그냥 나에게는 팡팡 써도 되는 거였는데. LTE 무제한을 여태까지 한 번도 LTE 무제한을 풀어본 적이 없어. 와. 근데 딱 퇴사를 함과 동시에 와이파이 데이터부터 조정했어. 와이파이 존을 찾게 되고. 그리고 나 감정적으로 느낀 것도 있어. 뭐냐면 회사에 우리 동네 전문가 되게 많잖아. 네. 한 다리만 건너도 변호사 있고. 그런 것들. 인맥. 그게 인맥이 그러니까 사내에서 그러니까 임직원들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임직원의 고충을 들어주는 또 파트가 있어. 그쵸. 복지 파트들. 그러니까 뭐 그 법무팀에 가서 고양이가 죽었는데 정말 산에 가서 묻는 게 맞는지 그것은 불법은 아닌지 이런 것까지 가서 물어보더라고.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생활이 되게 편리했던 것 같아. 그게. 아무튼 뭐 다니시는 회사나 그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분명히 고도 차이는 분명히 있을 텐데요. 생각해 보면 내가 퇴사를 할 때쯤이면은 너무 당연하게 누리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잖아요. 나오고 나면은 그런 부분들이 꽤 불편함으로 다가오고 이게 내 돈으로 다 지불하기 시작하면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상 비용이 커져요. 그래서 계산하실 때 뭐 생활비나 공과금 그리고 주거에 들어가는 비용, 뭐 취미 비용, 교육비 이런 걸 다 생각보다 크게 버퍼를 놓고 제 기준으로는 한 1년치 정도의 생활 비용이 있지 않으면은 퇴사했을 때 좀 많은 현타를 경험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여행 비용을 빼고 난 나머지 한 1년치 비용 정도를 갖고 있었거든요. 취업 준비를 맞춰서 해야 되니까 사실 3개월치만 있다 그러면 퇴사하자마자 취업 준비 같이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저 아무것도 못하는 수가 있어서 좀 욱하는 마음이 있겠지만 한 1년치가 준비되지 않고 퇴사를 하면은 뭐 물론 취직이 바로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게 아니라 이직의 계획이 없이 그냥 그만둔다고 하면은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좀 많이 힘들어질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다들 나의 퇴직금과 네. 내 퇴직금 굉장히 많이 물어보더라고. 네. 20년 다녔을 20년치 나온 거 아니에요? 20년치 아니 중간에 한번 썼어. 그래갖고 퇴직금도 시덥지 않고요. 뭐 1년치 생활비 뭐 안 될 것 같아요. 어떡해. 안 될 것 같고요. 뭐 그런 걸 떠나서 그냥 나온 거고 이번에 느낀 게 의료보험이 직장에서 이제 지역으로 가잖아요. 아, 이거 진짜 커요. 아, 맞아. 의료보험이 그 부모님이라든지 형제 자매가 없으면은 이거 지역으로 가면 생각보다 커져요. 특히 자동차 있으신 분들 나 똥차 하나 갖고 있는데 뭐 얼마 나오겠어라고 하는데 그게 재산으로 쳐서 생각보다 나오고 그 국민연금 이 정지돼요. 그리고 국민연금은 원래 수입이 없으면 안 내도 되거든요. 뭔가 신고 같은 거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약간 눈물 나요. 약간 서럽잖아요. 내가 돈을 못 벌어서 이제 국민연금을 못 냅니다를 국가에 증명해야 돼요. 아 진짜? 할 게 되게 많다. 그래서 건강보험은 가족들한테 옮겨놓는 게 좋아요. 지역으로 가면 생각보다 많이 내거든요. 저 그걸 몰라가지고 저도 다 냈잖아요. 저 엄마한테 올려놨었어요. 엄마한테 우리 엄마가 네. 소득이 없는데도 보내놔도 돼? 직장에 다니시는 직계 가족한테 보내놔야 돼요. 안 그러면 지역 가입해야 돼요. 아니 그래서 생각한 게 나는 나 하나 몸인데 퇴사해도 이렇게 눈덩인 거야. 그 지역 보험이 만약에 가족이 4명이다. 그러면 내가 느끼는 부담감의 4배를 느껴야 되는 거잖아. 지역은 직장보다 거의 배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처음 생각했어요. 항상 문제가 되잖아요. 지역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 간에 불균형이 있어서 고쳐야 된다라는 별 생각 없었다가 이게 법 개정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하면서 막 찾아봤는데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지역 가입자분들은. 그런 부분도 분명히 그런 게 있죠. 내가 근데 왜 퇴사하고도 이렇게 자존감이 높지?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보통의 경우 잘리면 그쵸. 잘리거나 뭔가 되게 실패해서 그거는 진짜 마음 회복하는데도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아. 근데 나는 다행히 내가 선택을 해서 나온 거라 그건 좀 아닌데 그런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20년 동안 다닌 직장에서 어느 날 해고 통지를 받았어. 그러면 헤어진 남자한테 이별 통보를 문자 한 통으로 받은 것 같은 기분일 거야. 근데 나는 어느 정도 합의하에 헤어졌다고 생각하거든. 회사라는 그래요? 관념과. 근데도 이 정도인데 그래서 쌍용차 그런 라든지 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준비 없이 그렇게 길거리로 내몬 사람들 마음 어떨까라는 생각을 이번에 하게 됐어. 퇴직금의 소중함도 알게 돼요. 퇴직금도 그렇지. 이제, 우습게 볼 일이 아니더라고. 내가 그때 10년 차에 쓰면서 에이 뭘 더 다니겠어. 뭐? 더 다녔네? 그리고 퇴직금으로 나오는 회사가 있고 연금 저축으로 들어가 있는 애가 있잖아요. 퇴직연금으로. 그러면 이거 끄집어내는 절차가 좀 되게 짜증나요. 뭐 IRP로 전환 계좌를 만들어서 IRP로 넘긴 다음에 그 다음에 찾아내는데 뭐 요즘은 한 1, 2주 정도면 나오긴 하는데 그걸 몰랐어요. 그냥 돈으로 주는 줄 알고. 그래서 뭔가를 막 해놨는데 2주 정도 걸리는 거예요. 현금이 나오기까지. 되게 짜증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퇴사를 처음 해봤으니까 몰랐죠, 전혀. 그러니까 퇴사를 막상 하기 전과 하고 나서 경험하는 게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그 얘기 해줘요. 퇴직금 정산되는 게 나만 몰랐어? 최근 3개월이라는 거. 그래서 2월 물고 몰랐어요? 근데 저도 이거는 좀 틀릴 수 있는 정보인데 퇴직금은 원래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이거든요. 그래서 퇴직금으로 받는 회사는 인센티브가 들어가 있으면은 그게 최근 3개월로 들어가요. 근데 보통 인센티브를 받을 정도의 분이 갑자기 급퇴사를 하시는 분은 잘 없으니까 그거 이제 평균이 확 올라가는 수가 있고 근데 보통 퇴직연금으로 들어가 있는 데는 그냥 꼬박꼬박 들어간 걸로 나오는 거라서 개인적으로는 퇴직연금보다는 퇴직금이 더 유리하지 않나. 근데 보통 퇴사 결심하고 퇴직금 검색해보지 않아요? 얼마 아니, 있는지. 물어만 봤어. 그래요? 얼마인지 물어만 봤어. 세금도 떼네, 퇴직금에서? 당연하죠. 몰랐지. 참고로 퇴직금은 근속 연수가 오래될수록 세금을 덜 떼요. 미세한 차이긴 하지만 근속 연수에 따라 재밌다. 세율이 줄어들어요. 아니, 나연아님 어떻게 다 알고 있었어요? 퇴직을 해봤으니까요. 퇴직하기 전에 이런 걸 따져봤어? 전혀 몰랐죠. 재밌다. 그거 얘기해줘요. 몸살 난 거. 몸살 난 거요? 백수가 생각보다 바빠요. 바쁘다고요? 바쁘다는 표현이 좀 그런 게 백수 과로사. 백수가 과로사한다는 말이 우스갯소리가 아닌 게 회사를 다니면은 내 일정이란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 일정을 피해서 약속을 잡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퇴사하고 나면 만나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시간이 많을 줄 아나 봐요. 나도 내 계획이 있고 내 생활이 있는데 맞아. 약속이 풀로 잡혀요. 그리고 거절을 하면 되게
기분 나빠해. 오, 너 할 일도 없어. 따위가 아니, 이 바쁜 직장인님께서 너를 불쌍히 여기셔. 밥도 사주고. 거두어주겠다는데. 근데 왜 거절을 해? 어떻게 거절을 해? 그래서 한두 번 거절하다가 거절을 못해서 약속을 잡기 시작하는데, 와, 첫 달엔 거의 30일 중에 28일 약속이 있는 거예요. 살랐대 그래서. 전 첫 달에 몸살 났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것도 꿀팁이야. 근데 이거 외향인 한정일 수도 있어. 그럴 수 있어요. 외향인 한정일 수도 내향인 있어요. 아닐 수 내향인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내향인도 몸살 날 수 있어요. 집에서 빨리 나겠지. 뭐 하다가. 그래가지고, 와, 근데 이게 또 만나면 전 또 술을 좋아하니까 거의 술을 먹어요. 와, 이게 숙취가 깨기도 전에 술을 먹는? 그 약간 대학교 신입생의 느낌으로 거의 한 달 살았던 것 같아요. 첫 달은 진짜 팡팡 놀았군요. 완전 팡팡 놀았죠. 그리고 어차피 내일 회사를 안 갈 거니까. 그래서 오후까지 자다가 밤에 나가서 또 술 먹고. 좋네. 근데 그게 한 달쯤 하니까 대학교 그죠? 때랑 또 달라요. 어. 몸도 너무 많이 망가지고. 체력도 안 좋고 체력도 안 좋아지고. 사이도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자주 봤어. 간도 안 좋아지고. 맞아요. 특히 집 근처에 사는 친구들은 가끔 봐야 좋아요. 맞아. 이제 슬픈 경제적인 얘기를 좀 뒤로 하고 관계나 사회 속의 자아 이런 부분 좀 얘기해 볼까 싶어요. 또 이게 생각보다 회사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뭐 가깝게는 같은 부서 동료라든지 그리고 뭐 회사에 동호회 같은 게 있거나 뭐 그런 게 있으면 동호회 분들, 같이 일하는 유관부서 사람들 아니면 뭐 거래처나 협력업체 분들 그러네. 진짜 많네.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근데 회사를 그만둔다라는 거는 뭐 물론 그 이후에도 개인적으로 만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거의 그건 힘들더라고요. 이게 좋기 100명 가까운 사람들 뭐 친하든 안 친하든 그 사람과의 관계가 그냥 한 방에 딱 끊겨요. 일시적으로 단절돼 버려요. 맞아. 그래서 나야나님한테 내가 퇴사를 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언제 가서 인사를 할 거야라고 했더니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인사를 하라는 거야. 싫은데? 그랬지.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인사하고 올 건데?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앞으로는 그 사람들을 다시는 못 만난대. 그러니까 후회하지 말고 다 만나서 인사를 하라고 하더라고. 근데 안 했죠. 나 어떻게 할게? 안 했지. 아니야, 하려고 했어. 그 얘기를 듣고 해야 되겠구나. 네. 그리고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딱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나랑 친한 사람, 그러니까 내가 인사해야 될 사람들은 그래도 좀 높은 사람들이잖아. 네. 20년 차니까. 그럼 친구들도 사고 싶으니까. 근데 딱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사무실 쪼랩들 있잖아. 입구에 걔네가 우는 거야. 그래서 정작 인사해야 될 사람들은 못 만나고. 우리 회사 NPC 나간다. NPC가 뭐야? 약간 거기에 우뚝 계속 있는 아. 원래 뜻은 지방령 게임 같은 안에서 거야? 네. 게임 안에서 그냥 논 플레이어 캐릭터라고 해서 그냥 네. 그 게임 안에 그냥 계속 존재하는 거기 그 장소에 가면 계속 맞아. 나 그- 성황당 나무라고 애들이 그랬단 말이야. 퀘스트 주는 애들 있잖아요. 랜드마크 같은 계속. 랜드마크 맞아. 정확하다. 성황당 나무 같다. 그냥 가면 있는 거. 랜드마크. 나한테 와서 막 물어보고 하소연하고 그랬는데 이제 하소연 나무가 없어지는 거야. 대나무 숲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 대나무 숲인데 애들이 잘못 알았지. 그냥 나무였을 뿐. 그래서 인사는 못하고 제대로 된 인사를 못하고 되게 혼나서 쫓겨나듯이 어영부영 막 4시에 팀장님 배웅 받으면서 왔잖아. 내가 팀장님한테 네임택을 드리면서 인사팀에서 친구 맡기라 그랬는데 그랬더니 나야? 친구가 나야? 네,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랬더니 에이씨 진짜 끝까지 진짜 마지막까지 혼나셨네. 마지막까지. 근데 그래서 그 얘기가 되게 인상적이었어. 이제 끝이니까 여러 사람한테 가능하면 인사하세요. 맞는 것 같아. 좋은 모습으로. 맞아요. 어디서 어떻게 또 만날지 모르니까 인사는 좋게 하고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아. 돌아보니까. 맞아요. 근데 나는 뜻밖의 상황에 애들이 너무 울어가지고 가지를 못했어. 저도 그래가지고 저는 원래 그런 관계를 또 소중히 하다 보니까 많이 하고 나와. 소중한 사람이지. 그래서 퇴사할 때쯤 커피를 한 2주 정도 먹어가지고 나중에 속에 빵꾸가 날 것 같은 거예요. 한 70명 만난 것 같아요. 퇴사할 때. 맞아. 맨날 인사하니까. 뭐래도 돼야 될 텐데. 네. 나는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나와가지고 찌라시 돌고 난리야. 왜 퇴사했는지에 대해서 누가 나한테 오피셜하게 한 장만 써달래. 오피셜하게? 사내에 뿌리게 하도 추측성들이 난무하니까 오피셜하게 좀 써달래. 저도 그랬어요. 그때 퇴사하고 저는 그때 여행 가려고 여행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남미로 갈 거다. 그러니까 혹시 남미의 회사에 취직이 됐나? 아니다. 막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어주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때 저는 그때
동호회 같은 거 좀 몇 개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분들이랑 되게 친했거든요. 술도 자주 먹고. 근데 이게 친하겠지. 근데 이게 회사를 그만두면 만날 일이 잘 없게 되고 안 만나져요? 왜냐면은 내가 회사 근처에 살면 그나마 괜찮은데 회사를 일부러 갔잖아요. 거기까지. 근데 이제 일부러 가야 될 이유가 없어진 거잖아요. 거길 잘 안 가게 되고 지금은 어때요? 그 사람들하고? 전혀 안 만나죠. 오. 심지어 저는 이제 어쩌다 다시 판교로 돌아와서 물리적인 거리도 되게 가까운데 그래도 안 만나죠. 연락을 잘 안 하게 돼요. 그리고 또 어느 나쁘게 나온 것도 아닌데. 네, 좀 그냥 자연스레 멀어지게 되고 그 약간 학교 졸업하면 애들 잘 안 보게 되는 거랑 비슷하고 만나면은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그치. 회사 욕을 해야 되는데. 그치. 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다시 설명해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공감대가 없기 때문에 사장 욕을 해야 되는데 왜 사장을 욕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두 번이고 그리고 추억팔이는 진짜 동창들이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한 1년 정도까지 갔던 것 같아요. 나 20년 다녔는데 추억팔이 못할까? 내가 할 수 있나 확인해보고 알려줄게. 네. 아무튼 그리고 좀 저는 또 특히나 더 그랬던 게 부산에서 올라왔으니까 거의 대부분의 관계들이 회사 안에서 많이 이루어져 있었거든요. 그게 딱 없어지고 나니까 그나마 몇 명 없는 친구들을 만나야 되는데 얘네들도 회사 다니잖아요. 그래서 만나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많이 혼자 있는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회사 가면 혼자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들이 꽤나 힘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좀 더 피곤한 게 사회적으로 특히 우리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걸로 나를 증명하게 되잖아요. 그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명함. 일단 명함은 없죠. 백수입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내가 이번에 그 팟빵 스튜디오 거기 무슨 행사 다녀오고 나서 명함 나온 지 없더라고. 아 그래요? 그쵸, 명함이 없죠. 아, 이 명함이 굉장히 간단하게 나를 설명할 수 네. 있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 자기소개할 때 회사 다닙니다. 그러니까. 가 엄청 편해요. 그리고 좀 피곤한 게 저는 그때는 뭐 저도 계획 없이 그만뒀고 아예 다른 일을 해볼까 막 이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별 그게 없잖아요. 뭘 할 거다라는 생각만 있지 뭐 구체적인 게 없으니까 사람들 또 혼자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니까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나면 일단 막 자기 막 소개해요. 그러면 저는 백수잖아요. 그래서 아 이래서 백수였다. 백수가 됐다는 과정을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되게 괜찮아요. 되게 사람들도 부러워하고 그런데 이게 한 3개월, 6개월, 9개월쯤 되면은 너무 피곤해요. 내가 처음 본 사람들한테 왜 내가 퇴사를 했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구구절절하게 설명해주지 않으면 나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사회인지 모르겠어. 그냥 뭐 몇 살이라고 밝히는 것도 미국에서는 의사 앞에서만 밝힌대. 그래요? 서로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언니가 그러는 거야. 나는 한국 문화 중에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보자마자 몇 살이냐고 물어보는 거라는 거야. 자기소개할 때 포함시키는 거. 우리는 어디 사는 몇 살 누구? 이거부터 시작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 피곤한 것 같아. 백수 되면서 더 느꼈어. 더 설명을 많이 해야 되니까. 꽤나 피곤해요. 그래서 꼭 집요하게 물어봐요. 어디 다녔었는지. 내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해주면 직업이라도 찾아주든가. 그쵸. 어머 어떡해요 하면서. 근데 찾아주시는 분도 있긴 해요. 어디 자리가 났다더라. 그래서 전 아직 취직할 생각이 없습니다. 초반에는 되게 귀찮았거든요. 걱정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근데 나중엔 꿀 같죠? 너무 고마워. 그리고 좀 더 진짜 안 좋은 거는 이게 이렇게 설명을 해줬을 때 다들 그냥 대부분 그냥 이제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막 나를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라든지 훈장질. 이런 사람들을 정말 간혹 만나는데요. 그러면 그게 반복되거든요. 좀 되게 상처가 돼요. 피곤하니까. 그러니까 마치 무슨 말이 가장 상처됐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좋은 회사를 그만뒀냐. 무슨 상관이야. 그 말 안 했어? 하고 남을 것 같은데? 내 결정인데 왜? 라고 얘기했죠. 하지. 그랬더니. 또 그러니까 그런 말 자체가 오가는 거 자체가 그분 입장에서는 정말 궁금해서 물어봤을 수도 있고 그런데 내가 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백수가 시간이 많잖아요. 되게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니까 엄청 짜증나요 그게. 시간이 많아도 만나지 않는 사람이 있을 텐데. 시간 많은 외향인 백수. 한정. 만나면서 스트레스 달고 맞아. 받고 다님. 만나지는 그렇네. 않을 것이야. 그렇죠. 그럴 수 있겠다. 나 이거 백수 에피소드 하려고 에피소드가 하나가 생겼잖아 최근에. 내가 이 거예요? 백수 에피소드에 와서 입을 털려고 그 일이 생겼나 봐. 왜요? 다단계. 네네네. 내 앞에서 약을 파는 거예요. 비타민 B6 같은 소리 해가면서 비타민 D는 어쩌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 쭉 봤더니 정말 절박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퇴직하신 분들 아니면은 뭐 경력 단절될 엄마들 당연장에서 그 아주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되게 막 그 근사한 옷을 입고 막 열정적으로 강의하시던 아주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암에 걸렸을 때 자기한테 와서 친한 사람들이 정수기까지 팔더라는 거야. 여러분 세상 이렇게 무섭다고. 밖에 나가서 딴 거 하지 말고 이거 팔라고. 그런. 내가 보기에 미국에 그런 단체가 워낙 많으니까 미국 단체가 하나 들어온 것 같아. 하여튼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왔는데 되게 씁쓸하더라고. 그래서 아 백수가 되면 노출될 수 있는 사회 여러 영역 중에 다단계도 포함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약을 좀 사셨나요? 살 리가 없죠. 잘하셨어요. 예. 아무튼 뭐 이런 관계들이 뭐 꽤나 많이 맺고 있었던 것들이 단절되는 것들도 그렇고 소속감이 없어지는 게 생각보다 좀 그렇더라고요. 소속감. 네, 사회에서 뭔가 격리되어 있고 혼자 있다라는 그런 잉여. 느낌. 사실 그 잉여라는 그 느낌을 즐기면 되는데 우리 너무 열심히 살잖아요. 뭐 쉬면은 눈총 주고 그래서 다들 열심히 사셨기 때문에 몇십 년 뭐 그만해도 되는데 그냥 스스로 그냥 괜히 자격지심. 뭐라도 하려고. 예, 뭐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막 그리고 그 세 번째 이후 계획 부분인데 이거는 뭐 보통 퇴사하시는 분들이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 기준에서. 자기 기준에서 욱하는 마음에 퇴사는 하지만 그래도 뭐 내가 못 해본 무언가에 도전해보겠고 뭐라도 할 만들어 말은 다 이유를. 있지. 내가 이 일이 내 적성에 안 맞으니 내 적성에 맞는 다른 일을 한번 찾아보겠다. 직업 교육을 받아보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적어도 할 말은 하나씩은 네. 있지. 제가 인터넷에서 되게 슬픈 글을 봤는데 퇴사를 꾹 참게 되는 짤이었어요. 뭐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재능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네, 되게 재수없게 지금 불확실함에 대한 불안감을 주는.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가장 잘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뭐 근데 그게 꼭 아니더라도 계획했던 것만큼 잘 안 돼요. 항상 계획을 가지지만 실패하는 거 있잖아요. 뭐 다이어트. 계획은 뻔지르르 하잖아요. 내일부터 식단을 이렇게 조절하고 한 1년치 계획이 있는데 성공해본 적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계획이 생각보다 잘 안 되더라고요. 시간이 많고 뭔가 회사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그 시간도 내 마음대로 잘 조율해서 쓸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되게 도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잖아요. 생각보다 우리가 그 계획표에 짜져 있는 타인에 의해서 강요받은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맞아. 학교, 회사 이것들이 내가 시간을 짜서 다닌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내 시간을 100% 쓸 수 있는 상황이 딱 되면은 보통 거의 대부분이 망가져? 되게 당황하고 잘 못해요. 나 이해돼. 약간 안오미 상태에 빠져요. 이 많은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몰라요. 시간이 쏟아진다는 생각을 했어. 네, 자고 일어나도 오후 2시밖에 안 돼요. 그리고 계획을 자기 마음대로 수정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때를 놓치기 쉽고, 그러니까 밥은 아무 때나 먹어도 되고, 그러니까 건강이 또 이렇게 상하는 것 같아. 그리고 우리 다 경험해봤잖아요. 그 의지대로 안 된다는 거. 신입사원 때의 마음을 생각해보세요. 다 사장 되고 할 것 같지. 다 올라갈 거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뭐 얘네들 정도보다는 뛰어나다. 바보들. 이 바보들 왜 이런 걸 모르지?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엔 퇴사 고민하고 이번 생은 글렀어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각보다 잘 안 돼요. 전문 백수가 돼야겠어 나는. 백수 전문가. 백수 전문가는 열심히 노는 건가요? 노는 것도 계획이 있어야 그러니까. 돌아요. 그리고 결국엔 첫 번째 그 경제랑 바퀴가 돌아가요. 놀려면 돈이 있어야 돼. 네. 맞아. 내가 근데 지금 가장 느끼는 거는 백수가 된 후 한 달 정도가 됐는데 이게 10평짜리 집에서 나 혼자 사니까 나는 그나마 자유로워. 일어나서 책 읽고 밥 먹고 그래도 뭐 엄마가 없으니까 내 존재에 부담을 주는 사람이 일단 없어. 나 혼자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와이프랑 애들이 있어. 그럼 어디라도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집안에 계속 작은 공간에 계속 아빠가 있다고 생각해봐. 근데 나머지 사람들 불편할 것 같지 않아? 근데 본인이 불편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서로가. 아빠는 가끔 용돈을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가? 나중에 되면 좀 절박해질 수도 있어요. 밥도 해주고. 그치. 근데 이제 혼자 살고 있으니까 나는 그래도 그런 부담은 없어. 그러니까 나 때문에 누가 불편할까 그래서 도서관을 가봤어요. 도서관 근데 되게 괜찮아요. 네, 그래서 왜냐면은 책을 사다 읽는 것은 나에게 이제 사치다. 책은 빌려서 읽는 거다. 왜냐면 시간이 많으니까
사다 읽었을 때는 내가 반납기일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산 건데 이제 시간이 많은데 반납기일을 지키지 못할 이유는 없단 말이지. 그래서 책을 도서관에 갔더니 그렇게 아저씨들이 많더라고. 되게 많아요. 아저씨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나도 아저씨니까 자연스럽게 앉아 있었어. 도서관 얘기 나와서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항상 낮 시간 동안에 뭘 하고 있으니까 모르는데 지자체에서 낮 시간에 하는 굉장히 무료 프로그램 많더라고요. 무료 강연들 되게 유명인사들 초청하는 무료 시청이나 구청 아니면 도서관에서 하는 무료 강좌도 되게 많고요. 아니면 진짜 소액 한 10,000원 정도 내면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찾아보면 진짜 백수 열심히 살 수 있어요. 돈 맞아요, 열심히 맞아요. 살려면? 진짜 열심히 운동도 헬스장도 맞아요. 그냥 회사 앞에 다닐 생각하니까 그거 나중에 좀 내려면 부담스러운데 뭐 웬만한 구청이나 동사무소 헬스장 다 있고요. 맞아. 생각보다 잘 그런 거 돼 되게 있더라고요. 많아요. 도서관들도 음. 많고 해서 그런 거 찾아보시면은 생각보다 괜찮아요. 시간이 많으니까. 그래서 계획은 근데 있으면 무조건 좋은 것 같기는 한데 생각보다 잘 안 되고 그리고 사실 없어도 결국엔 어떻게든 사라지긴 하더라고요. 저도 그만둘 때 전 원래 보안을 했으니까 이거 보안을 그만두고 너무 적성이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심리 상담이라든지 직업 상담 같은 걸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퇴사하고 나서 해봤어요. 심리 상담사 초봉 딱 보고 충격. 그리고 되게 간과하시는 게 퇴사를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거의 한 10년 차 정도 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업에서 10년 차 정도 되면 연봉이 꽤 높아졌을 거예요. 근데 그쵸. 리셋하기가 힘들어지죠. 리셋했을 때 연봉이 다시 신입 연봉으로 내려간다고 생각하면은 그게 조금 받아들이기 쉽진 않아요. 또 직종이 바뀌면 당연한 거잖아요. 완전 1년 차만큼은 아니겠지만 훅 떨어지겠죠.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직종 변경이 진짜 어려워요. 그리고 갔을 때 어린 친구들과 다시 경쟁해야 된다? 그런 부분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죠. 이직하고 나서는 어때요? 이직하고 나서요?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쩔 수 없는 전셋값 때문에 부랴부랴 취직을 해서 이직을 했는데 저는 이직하고 나서도 거의 똑같은 일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또 네, 비슷한 규모의 기획회사라서 거의 다시 회사 다니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달라졌으니까. 경력 입사하고 신입 입사하고의 차이가 어때요? 차이요? 네. 신입은 크게 부담은 없어요. 그리고 일단 취직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냥 좋잖아요. 네. 근데 경력 입사는 일단 연봉도 어느 정도 올리고 들어왔고 경력 입사는 명확히 내가 해줘야 될 일이나 나한테 요구하는 수준이 명확해요. 이 정도는 해줘야지 라는 게 생각보다 부담이 되더라고요. 20년 차가 이런 상담을 듣다니. 아니 궁금해서 나는 경력 입사는 안 할 건데. 네네. 아 진짜요? 네. 저는 직장인에서 커리어는 여기서 끝이에요. 저도 이런 생각으로. 하긴 이런 생각을 안 하면 퇴직을 못해. 네. 그래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어려웠어요. 내가 가진 능력을 이력서나 내가 면접에서 얘기했었던 얘기를 가지고 얘가 이런 능력을 갖고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고 나한테 기대하잖아요. 난 그런 능력이 없는데. 적응하느라 힘들거나 텃세 이런 건 없었어요? 그거는 워낙 케바케니까 사바사 팀바팀이니까. 그래도 뽑아놨는데 잘해줘야지. 아니 적응 경력- 못하고 많이 그만둔 사람들도 많아요. 저는 전세값 조직문화- 때문에 그만둘 수가 없었. 참아야 돼요. 네. 그래서 1년치 생활비를 전세금으로 다 넣었기 때문에 다시 잔고가 빵원이 됐었죠. 어쩔 수 없이 그만둘 수가 없.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는데 저는 제 경험에서 결론에서 하고 싶은 말은 사실 우리가 뭘 하고 싶은지 뭘 잘하는지 생각을 크게 못 해보고 살잖아요. 초중고 나와서 대학교 가서 취직하고 이러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살려서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진짜 운이 좋으신. 그런 분 빼고는 그냥 상황에 맞춰서 혹은 다 하니까 그렇게 사는데 퇴사를 하고 나니까 시간이 너무 많아서 오는 그런 혼란도 있지만은 그 시간 동안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잖아요. 내가 뭘 잘해야 하는지. 그래서 이것저것 또 기웃기웃 해보고 결국에는 내가 했던 일이 가장 재능에 맞았다라는 다시 확인하는. 슬픈 과정을. 확인하는. 맞아요. 그게 그래도 한 10년 했던 거라서 익숙해요, 손에. 아니, 꼭 그럼 한 게임 오래 했는데. 맞아요. 게임 바꾸는 거 힘들어요. 캐릭만 바꿔도 얼마나 힘든데. 그래 맞아. 그래서 복귀 유저가 되는. 아니, 제 사례예요, 제 사례. 원딜 넣었다가 갑자기 탱커 되기 힘들어요. 아무튼. 근데 저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100세 시대에 한 30대
30대 초반 중반 정도에 한 번 이거 못하면은 그 뒤로는 더 힘들 것 같거든요. 사실 30대 초반 정도가 가장 많이 팔려요. 네. 회사에서도 많이 필요로 하고 그 정도의 경력자. 왜냐면은 빨리빨리 쓰려면 경력 한 4, 5년 대리 과장 그때 제일 좋죠. 그때가 제일 몸값도 좋고 옮기려면 그때 옮겨야 되고 나는 끝났다 라는 그렇지도 말 하고 않아요. 싶어. 그리고 그만두고 나서 저는 되게 뭐랄까 프로그램대로 살아왔던 거잖아요. 초중고대 직장. 그래서 내가 못 보던 세상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만두고 나니까 그 세상이 좀 보였어요. 그러니까 가령 96으로 출근하지 않는 직업을 9to6로 하지 않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사무실에서만 일하지 않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 혹은 주부님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그 TV에서 대충은 아는데 이걸 직접 볼 일이 없잖아요. 같이 생활에 부딪혀 볼 일도 별로 없고 우리 엄마 말고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되게 좁은 시야에서 정말 헛똑똑이로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회사만 되게 왔다 많이 갔다 했어요. 했구나 이런 거.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 나의 뭐 능력이나 그런 거는 어땠을지 모르겠는데 이 사회 전체의 구성원 한 명으로서의 나는 그냥 일개 회사원이었다. 그런 생각도 많이 했고 그리고 주부님들의 삶? 한 10시 반, 11시 반 가면은 다 주부님들이세요. 또 되게 기빨리는 경험이긴 했는데. 그래요? 아니, 그분들 입장에서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우리 셋 중에 가장 주부님들과 잘 어울릴 만한 대인관계를 갖고 있잖아. 에어로빅은 아닌데 뭐 춤배우러 갔다가 그리고 뭐 회식도 가고 그랬었는데 출근해야 할 시간에 젊은 사람이 오니까. 어울려 또 얘가- 잘해 그런 거를. 얘가 특이하잖아요. 얘는 뭘까? 그 처음에는 되게 못 물어봤대요. 실례될까봐. 얘는 왜 회사를 안 가고 여기 있지? 그래서 한 달쯤 지나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친해져서. 백수다라고 하니까 막 걱정도 해주시고 막 알아봐 주세요. 따뜻해. 우리 남편 회사 막 알아봐 주시고. 한 것 같은데. 착한 총각이 말. 점심 회식하면 그렇게 술을 그렇지. 아니 엄마들이 저녁에 술을 못 먹으니까 네. 초록어머니에 하고 폭탄주 마시고 그런데. 다 드시고 사세요. 왜냐면 애들이 순식간에 먹고 들어가시는구나. 학교 마치고 한 4시나 오잖아요. 그때 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빨리 먹고 3시까지 해야 마치고 된다더라고. 끝나 들어가야 되니까 엄청 달리세요. 엄청 달리신데. 그 시간에 또 노래방도 가세요. 그 노래방까지 끌려갔잖아요. 우리 또 땡겨 사는 대인관계 거였구나. 좋은 네. 나야다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향인 이거 하겠어요 이거? 일단 에어로빅 하러 안 가요. 저는 춤을 배우러 갔어요. 춤을 배우러.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반은 이것도 좀 슬펐어요. 직장인 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하는 저는 그런 클럽 댄스를 좀 배우고 싶었거든요. 춤을 너무 못 춰서. 그랬더니. 근데 그 반은 다 7시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시간이 남아서 가는 건데 7시에는 또 약속이 엄마 술 먹으러 가야 많고 되잖아. 술 먹으러 가야 되고 11시 반은 그런 반밖에 없어가지고 나름 그 댄스죠. 뭐 그런 경험을 했었고 그분들의 삶도 고용보험센터에 가서 그 선생님하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퇴직 선배가 말을 해주는 팁이 있어. 퇴직 선배가 나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사바사래 그 공무원들도 원칙대로 하면 원칙대로 끝까지 원칙대로 할 수 있다는 거야. 하지만 심사를 넣어줄 사람들도 있을 거라니까 가서 상황 설명을 잘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 얘기하기를 공무원님들 안 바쁘신 시간 찾아가래요. 안 바쁠 때. 바쁠 때 막 한참 한 10시, 12시 사이 이럴 때 말고 다른 3시, 4시 이럴 그러니까 때요? 4시 이럴 때 시간도 가고 많은데. 그럴 때 가고 저는 모릅니다. 선생님이 이 분야 전문가입니다라는 태도를 계속 유지하라는 거야. 왜냐면은 요새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다 보고 와서 왜 안 돼요? 왜 이런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것도 애티튜드의 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짓골로 하고 가래요. 선글라스 끼고 들어가서 초췌하게. 그렇지. 선글라스 끼고 들어가서 뭐 해달라는 거 못하고 나 절박하다. 실업급여 안 받으면 생계가 유지되지 않는다를 어필하는 것 자체가 이미지 또 파워풀하잖아. 그러니까 나보고 언니 귀걸이 꼭 빼고 환불하러 갈 때랑 정반대로 가면 돼요? 좋네. 좋은 팁이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공무원들 생각해보라 얼마나 피곤하겠냐. 남들 하소연만 듣기에. 되게 쫄아서 그래서 실업급여 받으러 갔어요. 그 신청하러. 근데 또 공무원 선생님이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근처에 지방노동청 꼭 찾아가 보세요. 지방노동청? 네. 왜요?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회사 다닐 때는. 가보면은 내가 모르고 있던 나라에서 해주는 혜택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해줘. 나이대에 따라서 나 뭐 경력이나 업종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많아요. 가서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내가 뭘 탈 수 있는지. 저도 그래서 한 150만 원 정도 탔거든요. 그런 것들도 많으니까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호수 선생님은
노동 관련해서. 노동 관련해서요? 정말 할 말 이미 많을 거 다 아니야. 퇴직해버리셨잖아요. 이런 케이스들은 퇴직해버리면 네. 답이 없습니다. 그렇죠. 결론인가? 퇴직하기 전에 아, 확인해야 한다. 맞네. 확인해봐야 될 것들. 아, 사인하면 끝이니까 끝이다. 그 전에 충분히 확인해야 된다. 뭐가 아. 됐든. 네, 여러분, 방송을 듣는 여러분, 감정은 순간이고요. 인생은 영원하니까. 저처럼, 어느 날 밤 일어나서 더는 못하겠어. 라고 마음을 먹고 퇴사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하고 상의 많이 하시고, 계획 잘 짜서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의 퇴사를 응원합니다. 맞아. 쉬고 싶을 땐 그래, 쉬어야죠. 맞아.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쉽긴 하지만 또 없어서 사라져요. 그냥 아쉬울 뿐. 코인으로 날린 돈 마냥 아쉬울 뿐. 사라집니다. 네. 아, 저희, 그리고 뭐지? 우리 백컵님, 네. 매회 지금, 보내주고 계세요, 백컵님께서. 저희 만회하면 어떡하시려고. 저희 이렇게 소소하게 만회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지, 뭐, 감사하긴 한데, 마음만 주셔도 괜찮습니다. 예. 정말? 이런 태도로 살아서 내가 안 돼. 백컴님 사랑합니다. 아니, 근데 감사하다고요. 관심 주셔서 감사하다고요. 예. 맞아요. 다 듣고 있으신 분들이 또 되게 신기해요, 예. 네. 예.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네. 차 타고 가면서 들으시나 봐요. 그냥 어쩌다 틀었는데 못 끊는 거 아니야? 운전 중에 못 끊었어. 그리고 또 지난번 AS 사주 명리 사주요? 예. 우리한테 사연이 왔어요. 제가 또 칼같이 선착순으로 손땡땡님께서 보내주신 사주 명식 풀어드리고 갈게요. 사연이 있으신 분 아니었어요? 있어요. 사연 읽을게요. 우연히 인생 게임 혹은 게임 인생 듣다가 전 에피소드를 다 들어버렸네요. 안녕하세요. 항상 유익하고 공감 가는 이야기 감사합니다. 저는 1991년 4월 22일 밤 9시 40분에 태어났습니다. 방송 듣고 살펴보니까 저한테 토와 수가 과다하더라고요. 그래서 슬픔과 걱정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모습 같더라고요. 사연이 길어서 좀 스킵할게요. 제 인생 언제쯤 풀릴까요? 라는 말은 제가 대답해드릴 수 없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인만이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명식을 봤어요. 그랬더니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리겠는데 말씀하신 대로 토와 수가 과다해요. 짧은 견지에서 보면 나무가 설기를 해주는 게 좋거든요. 나무가 들어오는 해가 나무가 들어와서 설기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근데 나무라는 것은 시작하는 힘이거든요. 임술인데 4월에 임수라서 이분 뭐 자존감 높을 것 같아요. 자존감도 높고 인기도 많고 지금 살짝 불평하는 정도 같아 보여. 앓는 소리 하는 것 같아 보여. 머리도 총명하시고요. 금수쌍청이라. 그리고 임술일주 자체가 만만치가 않아요. 되게 멋있어 보인다 지금. 임술일주예요? 그게 뭐예요? 임술일주. 그러니까 일주 태어난 날이 네. 임술일인데 검은 강아지, 개. 검은 강아지가 밤에 태어났죠. 일복이 많죠. 머리도 비상하죠. 좋은 거예요? 말릴 수 없죠. 그리고 또 그 백호대살이라는 걸 일지에 깔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 요새 말로 치면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 아마 내 생각에 본인이 지금 스트레스 받는 건 모든 것을 본인이 통제해야지 직성이 풀려 이런 사람들은. 근데 지금 그게 안 되고 그게 안 있다? 되니까 지금 이러는 것 같은데 그것만 약간 내려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잠깐의 슬럼프? 라고 생각하시고 이거는 충분히 본인의 의지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문제인데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장고 끝에 악수 드는 스타일이야. 이런 스타일. 장구 끝에 악수. 그러니까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뭐든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아침에 기운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해를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사주에는 끝이 없어요. 저는 시작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꾼 게 저는 무조건 끝까지 해요. 그거를 행동을 바꿨어요. 예. 그리고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스트레스 받았어요. 시작하는 거 몇 개 시작하고 3일 하고 마는 것을 그랬더니 3일은 했지? 라고 카운트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올린도 3일에서 아는 척해 어디 가서. 그래서 끝을 내시려고 회사도 끝을 내신 거예요? 끝까지. 아니 한 번 하면 20년씩 하지 나는. 그러니까 이분은 그러니까 조금 그런 거를 뭔가 머릿속에 쫙 마스터 플랜이 서야지
되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대충 사셨으면 계획을 여기까지 세워보라? 예, 아니 그냥 뜻대로 되는 게 내 맘대로 되는 게 없다는 것. 내가 보기에 실패를 좀 하셔야 돼. 요렇게 잘나신 분들은 좀 안 되는 일도 좀 있고 그 안에서 배우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 뜻대로 할 수 아니 없다는 걸 위로 느껴야 돼요. 받으려고 사연 보냈는데 나한테 호되게 막말만 듣고 있어. 안티가 생기는 것만 같군요. 잠깐이니까 힘내시고요. 예. 힘내시고 다음에 또 뭐 일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도움은 못 드리지만 응원은 해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